안녕하세요. 처음 유튜브를 찍다 보니까 많이 긴장되는데, 저는 창업가이자 사업가인 자청가 청년이라는 거의 약자인 자청이라는 채널을 운영할까 합니다. 지난달 3월 제가 한 월 5천만 원의 순수익을 거두는 비즈니스 구조를 하나 만들어냈는데, 영상을 통해서 저의 이제 사고방식 그리고 전략 이런 것들의 흐름을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고 영상을 본다고 해서 뭐 하루아침에 갑자기 부자가 되거나 어떤 사업을 하거나 성공을 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이라는 건 통찰력의 영역이기 때문이에요. 여러 가지 재료들을 조합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내는 거기 때문에 단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저는 틀깨기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틀깨기라는 게 뭐냐면은, 사람은 굉장히 좁은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지금의 저도 마찬가지. 이 틀깨기를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고하는지, 어떻게 자기 틀을 깼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 구조 전략을 짰는지,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계속해서 경험을 하게 되면은 아이디어가 생겨나고 무의식적으로 재료들이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좋은 아이디어가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이 영상을 보고서 뭐 하나도 바뀐 게 없다, 뭐 아니면 책들도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이 책 보고 부자가 안 됐다, 근데 그거 한 권을 본다고 해서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차곡차곡 쌓아 나가면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안 좋은 거는 한 권 보고서 뭐야 안 되잖아,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영상이 그런 좀 틀깨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저도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생각 정리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제 천재, 아니면 사기꾼, 아니면 어떤 한 분야에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고 오해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 그런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나는 굉장히 평범한 사람인데 공부도 못했고 외모 컴플렉스도 지금은 발전했는데 굉장히 심했어요. 그러니까 반에서 외모 투표하면 꼴찌일 정도로. 자세한 건 이후에 썰을 풀겠지만, 최근에 어떤 한 책을 봤어요. 그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책인데, 팀 페리스라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가 쓴 책입니다. 그 책에서는 일반 사람들이 천재를 이기는 방법, 아니면 사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요. 근데 그런 생각해 본 적 있지 않으세요? 굉장히 뛰어난 어떤 스킬을 가진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아니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 이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책에서 어떤 말을 하냐면은, 평범한 사람들이 타이탄을 이기는 방법,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방법, 그것은 바로 한 가지 전문 지식을 상위 1%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책에서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은, 세상에는 몇천 가지의 분야가 있죠. 이 분야 중에서 한 3-4가지 정도를 상위 20% 정도로 능력을 올리는 거예요.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런 하나씩 분야를 파헤쳐 나가는 거예요. 저는 사실 미술을 정말 심각하게 못하거든요. 미술, 음악, 이런 영상. 근데 이번 유튜브를 도전하는 이유도 사실 이제 이 타이탄의 도구들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 가지 기술들을 이제 습득하기 위해서, 이 영상이라는 거를 그냥 한번 해보면은 한 가지 스킬이 생긴 거잖아요. 그럼 이 스킬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거 조합할 수 있는 재료들이 많아져요. 그럼 이 재료들이 많아지게 되면은 타이탄의 도구들에 나오는 1%를 이기는 방법들을 고안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월 5천만 원의 순수익을 벌어들이는 비즈니스를 만들어낸 거는 우연은 아니고, 사실 이제 이런 스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본다고 해서 뭐 한두 달 만에 어떤 엄청난 비즈니스를 만드실 수는 없어요. 그치만 저의 어떤 이제 사고 방식이나 흐름을 이제 습득을 하시고, 제가 오늘 말한 상위 25%의 스킬들을 각자 연마를 하신다면은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성공이라고 하기보다는 뭐랄까 이제 멋진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첫 영상이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사업 구조를 짜는 데 있어서 저는 3가지의 이제 제가 기존에 연마했던 기술들이 결합됐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글쓰기, 두 번째는 블로그 상위 노출 하는 이제 방법, 세 번째는 이제 변호사 아는 형님이 계시는데, 그 변호사 형을 제가 이제 사업 컨설팅을 한번 해봤거든요, 무료로. 근데 이 3가지가 사실 그렇게 뭐 엄청난 기술을 표현하는 게 아니었어요. 글쓰기는 제가 그냥 대학 시절에 뭐 글을 잘 쓰면 뭔가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 라고 글을 썼고, 대학 시절에. 두 번째로는 이제 블로그 상위 노출. 블로그 상위 노출은 잘 공부하면은 1-2주면 마스터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변호사 컨설팅을 무료로 시도한 거.
제가 이제 변호사 사업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아는 형님의 사무실을 그냥 찾아가서 내가 무료로 한번 이 사업을 어떻게 하면 잘 돌릴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짜보겠다 해가지고 갔었어요. 1년 정도 전에. 그러고서 이제 시간이 흘렀죠. 1년이. 한 6개월 정도 전에 제가 블로그를 한번 키워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5건 정도의 전화가 오더라고요. 하루 평균. 그렇게 되면서 이제 확실히 블로그를 키워주는 능력이 굉장히 좋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알아봤어요. 대략적으로 대신해서 블로그를 키워주는 게 30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조금 자신이 있었어요. 저는 글쓰기에 있어서 굉장히 장점이 있는 사람이라서 비즈니스 감각도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일반적인 한 달 관리하는 가격이 30만원인데 저는 3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 300만원을 책정한 이유는 건에 300만원의 관리 비용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남아요. 근데 하루에 5건씩 전화가 와. 그래서 평균 한 달에 5건, 10건이 만약에 계약이 돼. 그러면은 이 변호사님한테는 엄청난 이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블로그가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30만원이 아니라 300만원 이상을 팔아도 이건 팔리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일반인들과 사업,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의 차이점은 뭐냐 하면은 약간 틀깨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상품을 팔려고 할 때 평균적으로 만약 1,000원에 팔고 있어. 근데 이거를 3,000원, 만원에 파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거부감을 가져요. 근데 이게 이치적으로 맞기만 하면은 이제 과감하게 들어가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300만원을 책정을 해서 이제 팔기 시작합니다. 이제 영업의 단계죠. 저는 좋은 상품을 하나 이제 개발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어떻게 마케팅을 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여러 가지 이제 마케팅 방법이 있겠지만 좀 제가 정말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약간 영업 메일, 영업 전화인데 그걸 해보기로 합니다. 그냥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변호사님들이 내 기술력을 통해서 계약을 하면은 이 사람은 돈방석이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 변호사님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전 2가지 생각을 했어요. 메일을 보내는 거, 카톡을 보내는 거. 근데 이 2가지를 마케팅 대행사에서는 굉장히 스팸 메일처럼 뭐 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했어요. 이 마케팅 어떠세요? 뭐 블로그 마케팅 해보는 거 어떠세요? 이런 거 보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휴지통에 바로 처박혀 버리겠죠. 왜냐하면 제가 그렇기 때문이에요. 제가 생각한 거는 일단은 봐야 돼. 일단은 보게 하려면은 저는 여자여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희 이제 직원분 중에 되게 말도 지적으로 하고 한 팀장님을 그래서 이분 카톡 개인 프로필을 이제 예쁜 사진으로 바꿔서 그 영상을 찍게 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찍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변호사님들의 마음을 현혹시키기 위해서는 카피라이팅도 중요하지만 영상이 되게 위력을 발휘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변호사님들은 되게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똑똑한 사람들은 누군가를 잘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법시험도 합격했고 사회적 지위도 높고, 그런데 똑똑한 사람들은 자신이 못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높게 평가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영상 작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워하거나 약간 접근하기 어려운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직원분을 통해서 제가 대본을 짜서 영상을 찍어라. 그래서 영업 메일을 보낼 때 그냥 어떤 말로 하기보다는 이 영상을 바로 보여주면서 내가 이 영상의 주인공인데 이렇게 신뢰되게 연락해서 죄송합니다라고 말을 보내라. 왜냐하면은 첫 번째 변호사님들은 무례한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2번째, 영업 싫어하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무마시키면서 예쁜 여성이 연락을 했는데 굉장히 지적으로 영상에서 말을 한다. 이 포인트에서 변호사님들이 굉장히 후킹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결론적으로는 이 전략이 굉장히 들어맞았죠. 물론 이렇게 이제 낚는 행동 자체가 그렇게 비즈니스에서 중요한 건 아니야. 물론 중요한데 이것보다 중요한 거는 저는 블로그 마케팅에 대한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후킹을 해도 뭐 윤리적으로 어떤 도의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요했던 거는 이게 지역이 이제 겹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각 지역별로 서초구는 5개, 뭐 법원이 많은 데는 2개, 법원이 없는 곳은 한 곳만 이제 변호사님들 계약을 했는데 원래 목표는 4천만 원이었는데 5천만 원을 이제 찍게 되었습니다. 물론 순수익 5천만 원짜리 비즈니스를 지금 성공시킨 건 맞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1억이 되고 2억이 되고 많은 곳으로 뻗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치만 이제 뭐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존재하겠죠. 뭐 직원분들이 나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이제 생각했던 거를 현실로 실현하는 걸 전 재밌어 하기 때문에 한번 시도를 해본 거고. 그러면은 이렇게 질문하실 거예요. 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이제 이것도 구조화를 짰는데 영상이 길어질까봐 오늘은 패스하겠습니다. 정영상이니까. 여기까지 보셨으면은 구독 한번 해주시고 제 영상들이 좀 보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